이 대통령이랑 문 전 대통령 만났죠. 이재명 대통령 끊임없는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의 단합이 출발점이고 민주개혁 진영 더 큰 단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서 조국 전 대표 입지를 좀 만들어달라 라는 청구서가 저는 우회적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설 자리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 선명성을 다 없애버리는 자리였어요. 네. 정 대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개발업자와 증축업자. 자, 유시민 작가가 쏘아올린 민주당판 건축학 개론. 어제도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준비한 주제예요. 이 대통령이랑 문 전 대통령 만났죠. 일단 분위기 좋았고 네. 서로 건강도 챙겨주고. 자, 일단 두 사람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끊임없는 외연을 확장해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민주당의 단합이 출발점이고 민주개혁 진영 더 큰 단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두 사람 발언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평론들을 막 찾아봤는데 굳이 차별점을 찾는 거 아닌가. 예. 뭐 두 사람이 뭐 방법론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의 발언의 차이점을 저희가 잘 알아야 앞으로 이제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문 전 대통령은 송병께 먼저 여쭤볼게요. 문 전 대통령은 일단은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에 힘 실어준 것 같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직 대통령들은 이런 자리에 나오면 일단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모양새를 갖춰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메시지의 초점이 전달이 안 될까 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먼저 등판해서 선제 해설을 해줬다고 봐요. 그게 저는 증축론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그냥 같은 얘기를 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른바 친노 친문 진영의 대표 스피커 중 한 사람으로서 네. 먼저 나와서 친절하게 풀어줬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나와서 좋은 말로 포장해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증축론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해설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네. 들어보시면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이게 전형적인 증축론입니다. 네.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뭐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즉슨 그러니까 이른바 증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네. 또 그 외의 세력들 간의 통합을 통해서 본인이 그 제시한 방향대로 뭐 확장을 하든지 해라. 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문조로 시작하는 그 조어가 있잖아요. 멸칭이라고. 뭐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등판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가 일요일에 SNS에 뭘 올렸습니까? 2022년 대선 결과와 작년 대선 결과를 올렸죠. 네. 그걸 올리면서 마치 조국혁신당이 그러면 제3후보를 되면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이걸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구서는 사뭇 명확합니다. 증축론대로 해라.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는 전당대회 끝나서라도 통합을 해서 조국 전 대표를 좀 거둬달라. 그런 청구서가 들어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하,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은 이제 증축론은 조국 혁신당 좀 챙겨라.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친문 계열 인사들을 배척하고 배제하고 설 자리를 없게 만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친문 진영도 결국은 대선 주자가 있어야 생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서 조국 전 대표 입지를 좀 만들어 달라라는 청구서가 저는 우회적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홍익표 수석은 어제 뭐 구체적인 정당, 구체적인 사람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네. 뭐 브리핑은 표면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증축과 재건축의 차이를 선명하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유시민 작가의 비유 자체가 네. 굉장히 틀렸다. 네. 현상과 전혀 안 맞아서 그래서 유시민 작가 항상 코멘트 보면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요지는 그거예요. 기존 지지층 공격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네. 증축은 우리 그대로 보존하는 거고 네. 재건축은 우리 용역시켜서 쫓아내고 네. 부수는 거고. 네. 근데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제대로 하는 재건축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 쫓아내는 게 본질이 아니고 2주에 다시 들어오는? 그렇죠. 네. 원주민이 다시 살아야 그게 제대로 된 재건축인 거죠. 네.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낡아 있고 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네. 80년대 때 건축된
2030이 지금 매매라는 5층짜리 아파트라면 거기 위에 증축을 하다가는 무너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다. 예. 근데 그 재건축의 결과로는 구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 신진 세력만으로 가득 채우자. 예. 중도 보수 정당이니까 기존 좌파는 다 없애버리자. 뭐 그게 아니라 예. 기존 지지자들도 자신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호흡하면서 정치인과 대중들과 변화해야 되는데 예. 당원들은 가치 불변 우리는 늘 소나무처럼 똑같은 사람이고 관념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심판조로 똑바로 일하는지 지켜볼 거야. 예.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혼내. 예. 이제 요거는 무리라는 거죠. 음. 유시민 작가의 시각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옳은 거예요, 본인이.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그래도 외연 확장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그래도 한 발 나간 걸로 보여요. 음. 그 사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화 벌컥 내거든요. 네. 그쪽 분들이 네. 외연 확장이면 화를 확 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무슨 그렇죠. 외연 확장이냐고 내란 세력들하고 손잡자는 거냐 이렇게 가거든요. 네, 아직까지 네.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외연 확장을 얘기를 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도 공교롭게 음. 이때까지 안 하던 외연 확장 얘기를 하잖아요. 슬쩍 꺼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하는 멘트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청래 전 대표의 설 자리를 굉장히 좁게 만드는 만남이었다고 생각하고 선명성을 다 없애버리는 자리였어요. 네. 정청래 대표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적통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데 동의하고 범민주 세력 합치는데 나는 동의하는 세력인데 나를 비토하는 사람들은 다 분열 세력이야. 그렇게 선명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그래도 어쨌든 결이 맞는 뭐 강론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조국 합당하냐 마냐 이건 달라질 수 있지만 총론에서는 맞아 들어가는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정 대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말을 듣고 그거보다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좀 일부는 수용을 하면서 외연 확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전혀 다르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그 특히나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정도 되면 네. 그 워딩을 정확하게 보고 논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어떤 확장의 방향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확장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동시 확장을 좀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동시 확장. 그러니까 내부 통합도 하고 외연 확장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근데 지금 내부 통합하려면 중도층이 벗어나고 중도층 그러니까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면 내부 결집이 안 되고 동시 확장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부터 중도 보수에 대한 일종의 로망 내지는 집착 같은 것이 있죠. 모대 대통령이 말했던 그것도 이제 비슷한 뭐 그런 거고. 부분도 있고 물론 실제 정책은 중도 보수와 매우 거리가 멀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확장은 자 워딩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나 혹은 뭐 그 밖의 세력들처럼 이른바 민주당 계열의 진영이 있지만 민주당 소속은 아닌 사람들 네. 이들에 대한 그 포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 안으로 받아들여서 설 자리를 만들어 달라. 네. 앞서 얘기했던 그겁니다.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시각 그리고 해왔던 워딩들은 매우 뚜렷해요. 네. 2021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나는 마음에 빚이 있다. 라고 말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24년에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을 얻고 조국 대표 등등이 평산마을에 찾아갔잖아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국혁신당과 같은 정당이 대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미리 등판해서 증축론을 띄우고 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확장의 방향과는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송변이 말한 그 인식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럴 수도 있고 조국에 대한 부채의식 분명히 있고 유시민 작가 본인도 밝혔다시피 조국을 저렇게 만든 게 내 책임이 크다라는 뉘앙스의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무부 장관 계속 강행해야 된다. 우리 진영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네. 한 달만 하고 물러나더라도 무조건 강행해야 돼.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더 나에서 그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그런 지점들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이고 네. 불만이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해왔던 건데, 근데 이제 그 결국은 근데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이 쟁점이 되는 건 사실 조국이에요. 모든 문제의 쟁점이 조국이에요. 네. 합당 논의 때부터 시끄러웠고 네. 평택을 때문에 시끄러웠고 네. 지금 전당대회도 결국에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원하는 것은 조국의 민주당 입당과 대선 주자인 걸로 보여요. 네. 아무리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 세 가지 변곡점이 다 키워드가 조국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조국을 품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왔고 조국 대표 전 대표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방향도 얘기하셨고 지금 젊은이들의 메시지도 분명하고 민주당은 이래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아직까지 그 방향을 갖다가 읽지도 못하는 것 같고 본인이 해왔던 것을 반성하거나 바꿀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전 비판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네. 구체적으로 뭐 표창장 한 장으로 4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도 정말 잘못했다. 대리 시험 정말 잘못했고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 많이 줬다. 구조적으로 우리 대학 입시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게끔 하는 데 대한 뭐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거나 뭐 약간 본인도 방법론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30 세대에게 자신에 대한 그 비토 정서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합당이든 뭐든 뭐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제 지혜로는 안 보여요. 그게. 아니 그래서 저희 방송 전에도 말씀 나누긴 했는데 네. 조 전 대표 페이스북을 보면은 제가 눈에 띄는 게시글이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가 이제 코스피 9천 최대 수출에도 지지율 하락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된다. 요게 하나가 있었고 뭐 언론사 기사를 인용하면서 그 기사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결국은 주식에서 늘어난 자산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이 기사를 두 개를 공유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지? 뭔 어떤 의도일까? 약간 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이제 방송하면서 만나 뵀던 국민의힘 패널 분들께서 이렇게 토론하실 때 하셨던 말씀과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코스피 때문이야. 네. 그거 저기 무너지면 속절없이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네. 그렇게 서정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나 안 챙겨서 그래. 네. 나를 외면하다가는 더 떨어질 걸. 음. 근데 이게 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경기 남부를 뺏기고 서울시장을 뺏긴 거에 조국을 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두루두루 뭐 대통령께서도 뭐 반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원인이거든요. 네. 오히려 네. 본인을 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손할지 모르지만 철저히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 과거에 오히려 또 얽매이는 모습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 절대 안 해. 나 이 정도 되는데 왜 무시하는 거야? 네. 그 정서로 자꾸 접근하시니까 이분을 다시 이게 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배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적군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네. 증축론이 맞아요? 아니면 재건축이 맞아요?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죠. 아. 왜냐면은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이죠.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청대전은 네. 그 중심에 국민의 삶이 없어요. 아까 잠깐 주식 이야기 하셨는데 뼈 2025년 아픈 대목인 것 같아요. 네? 2025년 말 기준으로 이게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자산 총합이 1,014조 원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 20대가 가지고 있는 주식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대 예. 1014조 원 중에 중에서 한 1조 되지 않을까? 한 13조 얼마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3조 정도. 나머지 1,000조는 30대 이상인가. 아하,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20대는 심지어 그 주식자산의 그 비중이 네. 4년 전보다 줄었대요. 오히려. 예. 그리고 20대만 감소한 게 아니고 30대도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이 호황을 남일처럼 느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20대 청년 중에 쉬었음 비율이 네. 2014년에 집계하기 시작한 것 이래로 사상 최고 비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2030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20대가 집에서 쉬고 있으면요. 그 20대만 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있는 50대 부모님들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증축이니 재건축이니 이야기하고 뭐 용역평론이니 촉법평론이니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참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내로남불도 유분수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21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노무현 재단 그 계좌 뒤진 것 관련해서 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니까 저는 앞으로 일절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면서 평론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신 분이에요. 네. 면허 반납 평론가입니다. 지금 현재 무면허 상태예요. 무면허 평론을 하고 있는. 근데 아, 뼈 아픈 지적이십니다. 정말로. 예.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이제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따로 별도 브리핑을 하면서 일단은 의역을 하자면 이래요. 서로를 향한 멸칭 사용은 쉽게 말해 공멸이다. 공멸이니까 이제 이런 멸칭 사용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강변. 네. 어디 방송에서 문 머시기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한번 파묘해보도록.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저기 그 서정욱 변호사가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네. 예, 약간 재지 비슷하게 한 적은 있지만 심지어 근데 그건 저도 안 써요. 음. 왜냐하면 상대당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쓰는 게 그렇게 거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뭐 개인의 신체적 특징 네.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비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뭐 문조로 시작하는 용어 이 정도로 얘기하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방송을 좀 품격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 물론 근본 요인은 아니지만 이 촉발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멸칭 사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이게 좀 톤다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이 행보가. 글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멸칭 사용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네. 사실 이 논쟁이 가장 심화됐던 촉발제는 합당 논의 때였어요. 네. 예,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즉각적인 합당 얘기를 갑자기 하면서 코스피 5천 때 그때부터 심하게 이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멸칭은 이제 어떤 유튜버 한 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네. 그 후에 좀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인 진단을 글쎄요, 뭐 그 너무 그 뭐랄까 싸움의 격화를 그 네. 차원에서 판단한 건 조금 그분들이 잘못 판단하실 수도 있다. 본질은 아까 네.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주당이 당대표끼리 선명성을 내세우고 차별점을 내세울 때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족보 다툼, 내가 뭐야, 뭐 내가 진짜 적통이야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보는 저도 짜증나요. 음. 지금 20년 넘게 진보 진영을 계속 이제 응원해왔던 사람도 보는데 짜증나는데 네. 전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저관여층인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일반 이제 2030 이런 세대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민주당이 지금 상임위 가져간다고 막 그 뭐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간다고 쳐요. 네. 그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가져간다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그거 다 제대로 못하면 다 칼이 꽂히는 건데. 책임은 그만큼 많이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페북에도 올렸지만 제안한 것이 적어도 당대표 선거 나가는 분들은 각 상임위별로 그 분야별로 내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입법과제 최우선 입법과제는 요 분야는 요거야. 네. 이 정도 비전은 얘기하면서 그거를 보고 아 이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고 요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군. 대통령 생각은 요러한데 그래도 대통령하고 맞는 사람이 요 사람이겠다. 네. 요렇게 판이 되도록 좀 해야 돼요. 아니 이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조회수 안 나오겠지. 이런 거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국정 의제를 만들어내고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바깥 세상은 국무회의 바깥 세상은 이게 완전 딴 세상이에요. 전당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8월 17일인데 한 달 동안 이 꼬라지로 한다? 그건 정치 포기입니다. 정치 포기. 총선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져요. 그렇게 갔다가. 근데 원래 전당대회 성격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뭐 적통 대결, 아니 이런 정책 대결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보통은 이제 정치적인 아젠다가 중심이 되는 경우는 흔하긴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아젠다가 중심이 되면 매우 이상적이긴 하고 그게 우리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보통 그렇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속칭 조회수 안 나오는 아이템일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도가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아하, 조선시대 예속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복을 1년 입는 게 맞느냐, 3년 입는 게 맞느냐. 그 논쟁하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때 갔느냐 안 갔느냐. 아니 그게 17년 전 이야기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게다가 팩트도 안 맞잖아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그 봉화마을에 갔었던 거는 제가 기사 검색해봐도 나오던데요. 2009년 5월 24일인가요? 한겨레가 보도한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막 공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사과하면 그만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정말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여론을 보니까 어제 두 대통령의 만남으로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네, 네. 분석이 좀 많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망도 여쭤보면서 이제 연결되는 답변을 제 드리면 네. 좀 잦아들 것 같아요. 톤이 많이 다운될 것 같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청래 전 대표 쪽 힘이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네. 네. 그리고 김어준 뉴스공장의 논조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정청래 전 대표는 선명성 정치를 항상 해왔단 말이죠. 네. 적을 상정해놓고 나는 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어, 흔들리고 있어. 내가 지키는 가지 몇 가지. 네. 요것만 딱 지킨다. 네. 좀 우리 지지층들 모여.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그게 검찰 개혁의 뭐 보안수사권 폐지, 뭐 1인 1표제, 뭐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나는 역대 모든 대통령을 다 좋아해. 네. 민주당 역대 대통령 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네. 적통이야. 근데 이게 하나하나 지금 차별점이 다 없애고 있어요. 네. 뭐 누군가 없앤다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요. 네. 보안수사권 폐지, 뭐 원론적으로 오케이 1인 1표제 그거 결정 난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안 싫어해.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났어. 네. 뭐야 이거? 그랬더니 결국 남은 게 속도전 하나. 속도전. 나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겁나 빨리 하는 사람이야. 김민수 총리는 시간 끄는 사람이고 네. 나는 겁나 빠르다. 오늘 당장. 네. 원구성도 안 됐는데 뭘 오늘 당장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설 자리가 없어져요. 네. 계속 그 만남에서도 이제 그게 시조가 되는 게 고민정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도 당대표 출마까지도 고민했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정청래 친문 아니다. 근데 뭐 자꾸 친문 세력의 부활이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배후에서 뭐 이렇게 뭐 조정하는 것처럼 뭐 누구 방송에 나가봐. 네. 누구 좀 출연시켜 봐봐. 네. 뭐 누구 공천 좀 원청이 줘봐봐. 문재인이었다라는 그런. 그렇죠. 네. 그거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냐. 예, 그래서 아마 손절선언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상. 네. 그래서 고민정 최고가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청래 전 대표는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미천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별로 뭐 정책 아젠다 이걸 했을 때 정청래 대표가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보안수사권 폐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뒤에 보안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정 전 대표인데 네. 사회 전반의 정책적 아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나? 전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